한국 방역에 결국엔 승리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최근 방역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면서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까지 끌어들이면서 일본이 급격하게 코로나가 안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복수의 일본 언론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된다며 일상생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월부터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해제하며 코로나 위드 정책으로 방역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최근 도쿄올림픽보다 확진자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1확진자 2,000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한국의 최근 1확진자인 2,500명대보다 적은 수치이고 인구 대비해서도 일본이 절반이 적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에 대비하면 확진자가 70% 수준이고 인구의 60%가 접종이 완료되었다고 보도 중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지금까지 제한했던 음식점의 술 판매와 영업시간의 연장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제한이 있었던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 등 대규모 이벤트의 입장객 상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 셈이 됩니다. 한국도 궁극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일본은 확진자 수가 수그러들면서 더 빠른 전환에 들어갑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은 한 주에 2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일본은 13,000명도 안 된다는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냐며 일본은 한국의 인구 2배이니 한국 확진자는 일본으로 치면 한 주에 4만 명 수준으로 봐야 하고 방역 실패라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단골 멘트인 K방역 자랑하더니 결국엔 일본의 코로나에 못 미친다고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와우코리아라는 일본 매체에서는 한국이 목요일에 코로나 이후 최대 감염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인들을 일본에 입국 금지시켜야 하고 비자 제한을 걸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일 정신으로 일본을 제쳤다더니 정말 놀라운 모습을 갱신하고 있네요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 한국에서 추석 연휴 이후에 눈에 띄게 감염자가 더욱 폭발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방역의 분위기가 작년과 비교해보자면 상당히 느슨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일본이 바로 새로운 총리 선거가 끝나면서 새로운 내각 체제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항시 총리가 바뀔 때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를 주장했고 일본의 부흥을 위해 도쿄올림픽 유치 선언을 했습니다. 스가 총리도 내각 집권 기간이 짧긴 했습니다만 그는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치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가 앞세우고 있는 공약은 코로나 종식입니다. 그는 유세기간 내내 의료 난민을 제로로 만들고 건강관리 위기청을 신설해 코로나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의료 난민은 도쿄올림픽 이후로 최고치로 다다라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사망한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스가 내각의 이 문제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필사의 각오로 코로나19를 잡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 사회의 특징은 바로 손탁이라는 소위 알아서 기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혹은 누가 되더라도 일본 정부 기관은 이미 코로나 사태를 위드 코로나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고노다로, 다카이치 누가 되더라도 코로나 종식을 하겠다고 주장했으니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인구 대비 2배가 많다고 일본 언론이 떠드는 것도 이러한 손탁의 일종입니다. 일본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손탁을 위해서 누구나 알듯 코로나 검사를 줄여버리는 방법을 다시 활용했습니다. 실제 어떤가 알아보면 인구 3천만의 도쿄 검사자 수와 서울의 하루 검수자 수를 비교해보면 기가 막힐 지경인데요. 예를 들어 9월 27일 서울의 검사자 수는 9만 9천 명입니다. 그런데 서울 인구 3배라는 도쿄의 검사자 수는 6,500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율은 1% 정도이며 도쿄의 경우는 3%입니다. 확진율이 3배라는 것은 감염자가 대략 3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일본 내의 일 확진자가 최소 10,000명 이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를 모두 감추고 있는 것은 새로운 총리가 되어 분위기 띄우기 손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새 총리가 선출되는 10월에 가까울수록 검사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확진자 수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일본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양 언론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막상 총리가 되어서 개혁하면서 여러 가지를 잘 해낸다면 또 국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반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좋게 얘기하면 비둘기파로 온건하다지만 그의 단점을 첫날부터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아베의 빅픽처 가운데 다카이치로 표를 분산시켜 어부지리로 총리에 앉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베는 고노다라와 기시다를 1대1로 붙여놓는 것보다 무명의 다카이치를 적극 밀면서 표를 분산시켰고
결국에는 일본 국민들이 원하는 고노다로 대신해 기시다를 총리에 당선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아베는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시다는 아베의 의중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기시다는 아베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를 자민당 간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스가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간사장은 당 내에서 총재에 이은 2인자로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데다가 아베 정권에서 뇌물 혐의로 장관 옷을 벗은 사람입니다. 다만 아베의 최측근이라 정계복귀를 노리고 있었고 기시다는 그를 곧바로 간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그래도 기시다가 스가 총리보다는 나이도 어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기시다는 말 그대로 아베 상황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며 아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이는 또한 아베를 향한 검찰 수사 역시 유야무야 되면서 사실상 무죄로 종결될 수 있음도 뜻하는 것입니다. 기시다는 이번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을 자주 반복했습니다만, 그 역시 자신을 만들어준 킹메이커인 아베가 원하는 대로 구시대적 임무를 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아베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 한국 방역이 쇠퇴했다며 한국 때리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조작에 가까운 보도를 뒤로 하고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한국에서 백신 구하기는 BTS 티켓 구하기보다 어렵다며 한국을 강하게 비판했던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놀랍다면서 한국의 방역이 매우 짜임새 있다는 보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국에서 백신 예약하기 원하는가 111시간을 기다리면 된다라며 비판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2달 뒤인 9월 30일자 기사에서 그들은 한국이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건수가 미국을 역전했다면서 올해 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속도라며 반복되는 셧다운과 거리두기 규제에 지친 주민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진단했는데요. 한국은 도착한 백신을 매우 알뜰하게 소비했으며 백신을 낭비하지 않고 가능한 모두 맞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미국으로부터 도착했을 때 한국은 이를 이틀 만에 예약을 끝내고 일주일에 접종하는 등 놀라운 속도와 단합력 가운데 다시 한번 방역 모범국으로서 저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며, 그 결과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백신 접종자 중 0.6%만이 중증 증세를 보였고 사망자는 0.1%에 그쳤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이에 관해서 거의 토끼와 거북이 같은 이야기라면서 아시아에서는 백신을 구할 수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백신을 꺼리는 정서가 만연하고 백신에 관한 정치적 갈등이 심각한 미국과 달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백신을 둘러싸고 양극단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신문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들 앞에서 나는 65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나조차도 백신을 2번 접종했고 이상이 없다라면서 아무리 강조해봤자 트럼프 지지 세력 등과의 대립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를 위해 나은 선택을 하는 한국인들이 결국에는 적은 양의 백신을 공급받았음에도 미국을 역전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한국에 대해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문화를 오래 겪은 한국인들은 복종을 잘한다는 궤변을 하기도 했지만, 팬데믹 1년 동안 한국과 서방사회가 얼마나 방역으로 인해 큰 차이가 벌어졌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식품의약청인 FDA의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에 대한 의외의 내용이 실립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은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백신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등의 코로나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은 기관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기관이며, 의약업체에서는 FDA 승인이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평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메인 홈페이지 한가운데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한국의 방식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놀라는 것은 미국 FDA가 이렇게 특정 국가를 상대로 국기까지 걸어놓고 극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한국인들은 작년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FDA는 이러한 보고서를 발간할 때 충분한 근거와 자료 등을 가지고 검증하기 때문에 2021년에 들어서야 이러한 보고서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서방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정부의 태도가 바뀌는 정도라면서 G7 당시 영국 총리는 한국이 방역 1등이죠 라고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 있으니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답한 장면이 미국의 공공기관에서조차 태극기가 걸리는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연결됐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지금도 한국을 깎아내리며 기시다 총리의 내각 지지율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미국의 가장 까다로운 정부 기관에서도 공식 문서화되며 한국이 지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